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 쪽박 죄인 대박.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외쳤죠.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어제 오늘 네.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예, 어제 밤까지 계속된 이 국회 상황은, 법사위, 법안 소위, 또 안건 조정위, 전체 회의, 본회의까지 정말 시종일관 그 민주당의 편법, 날치기, 강행 처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완전히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네. 또 안건조정위원회 그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안건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강행을 해버렸고, 네. 또 이렇게 지금 중대한 이 법률을 의사일정 쪼개기로, 소위 말하는 의사일정 쪼개기로 어제 하루로 회기가 끝나버린 걸로 어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지만은 네. 어제 자정이 되면은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에서도 이 소수당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 7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2시간 하면 저쪽에서 한두 시간 또 해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도 제대로 지금 보장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죄인만 대박이 되고 결국은 국민 피해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공수처 출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공수처 출범하고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출범되면은 공수처를 왜 출범시켰습니까? 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고, 예. 공정한 수사가 되고 이렇다라고 공수처를 출범시켰는데, 공수처가 출범된 이후에 지금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공직자 비리가 그전보다 더 엄단이 됐는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게 밀어붙였던 공수처 지금 이 법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성과는 없이 지금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는 법률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그런 법률이죠. 이거 검사들의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약화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그 수사 단계에서는, 네. 원래 우리 재판에도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1심에서 억울하면 2심에서 항소를 할 수 있고, 또 3심에 또 상고할 수 있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받을 때, 네. 경찰에서 본인이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억울함이든지 그런 것을 또 한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검찰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검수완박 법률이 시행이 돼버리면은 검찰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극력 반대했던 것이죠. 네.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합의안을 의총에서 인준했어요. 그래서 박수까지 쳤는데 그 이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 먼저 아닌가요? 4911님이 물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민주당이 낸 법안은 검찰의 일체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는 그런 법안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의 보충 수사권, 예. 경찰에서 수사했던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 보충 수사권도 박탈하고,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수사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전체를 6개를 다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고 지금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충 수사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충 수사권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6대 범죄에서 하지 말자. 다 네. 떼어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대형 방산 비리하고 대형 참사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에 넘기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공직자 비리하고 선거범죄도 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법안대로 모두 다 박탈하는 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받아들였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 놓고는 보니까 국민들께서 역시나 이 선거범죄하고 공직자 범죄를 검찰 수사가 뺀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국민들 뜻을 받들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국민의 뜻이 아니라 검사의 뜻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물론 검찰이 당연히 반대한 건 당연하겠지만 네. 저희들이 중재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단 한 군데라도 잘했다라고 한 곳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국민들의 뜻을 언론이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 한 걸로 봐도 그렇고 아니,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시더라도 네. 대부분이 다 그 중재한 데 반대하고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에 대해서 뺀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의원님 저희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 그래도 나아졌다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근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 법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하지만은 그쪽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도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죠.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송치 사건에서의 보충 수사권 그 부분은 지금 예전처럼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국민들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쳐나가면 이 법안이 왜 부당한지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에 어떤 불편이 오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회법상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지금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사일정 쪼개기로 해서 필리버스터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토요일 또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요. 또 지금 국회 로텐도홀에서 연자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국회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부 다른 데서 이제 법을 지키면 되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 제안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 국민투표 얘기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거를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투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은 국민투표 지금 민주당에서 왜 5월 9일까지 이 법안을 밀어붙이느냐면은 5월 9일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법을 그렇게 특히나 인신구속과 직접 관련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이런 형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법은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서 그래서 이 법을 고치든지 제정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전 그렇다라면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라도 한번 해보자.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취지지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 부분은 아직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게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서는 학자들 간에도 지금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의원님 한번 모셔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조금 지나고요.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안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민석입니다. 네, 어제 필리버스터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얘기 하셨어요? 저는 제가 겪은 기획수사 사례 네, 6명이 기획수사로 구속을 당했고 네, 그 중에 2분이 그 출소 이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 네, 저 세상으로 떠난 네.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또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경선 탈락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경선은 2위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네, 또 얻은 것도 많고요. 네, 네, 그동안 제가 큰 정치에 대한 도전하는 것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을 통해 가지고 저의 이제 정치적인 자산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네. 제 민주당 출마자 3분 중에서는 제가 1위를 한 셈이니까는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저보다 훌륭한 김동연 후보님이 후보가 되셨으니까 네, 그분을 지사 당선시키는데 네. 또 이제 노력하면 되고요.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네, 이제 저희 동료였던 이제 고 김재윤 의원님, 네, 그분이 이제 기획 수사당에서 14년 일이죠. 네, 이제 4년 선고를 받아서 4년을 꽉 채워서 출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화병이 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요.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그렇게 엮여서 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재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함이 있고 또 김재윤의 그 기획수사를 너무 빨리 잊고 있는 좀 당에 대해서도 좀 서운함이 있죠. 네, 네. 그 얘기는 또 계속해서 뒤에서 저 안민석 의원님 하셨습니다. 유니버스님께서 검사들이 잘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파적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권 다 빼앗는 거는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과삼관 다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님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뭡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 이런 이야기 하시기 전에 여야가 어렵게 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것을 깬 것에 대한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먼저 있는 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검찰개혁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각자 입장에 따라 틀리겠죠. 네,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들은 이걸 이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고 했을 것이고, 예,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성원하고 박수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야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극명했어요. 네, 그러나 그 차이를 좁힌 국회의원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를 했고 서명했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네, 서로의 이제 신뢰를 깨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로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꼼수와 정의는 깻잎 한 장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나 그 기득권 세력들은 검찰이 더 큰 힘을 꽉 지금처럼 틀어지고 있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그런 기득권층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꼼수고 무리수로 보이겠지만 네,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면서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앞으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는 저는 이미 야당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눈앞에 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는 워낙 뭐 야당이 하는 건데 제가 굳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유가 제가 겪었던, 저희들 때는 제가 야당할 때는 과거에 핸드폰도 2개, 3개씩 야당원들이 들고 다녔어요. 예. 도청당할까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야만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도 강하게 결기를 다져야 되고요. 국민들께서도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어쩌면은 그 시대보다 더 야만적인 시대가 올 수 있다. 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보복이 검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법안 통과시키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의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이제 검찰공화국 만들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거기 굴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맞서야 되는 것이죠. 네. 이 폭구와 불의에 맞서지 않으면은 우리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이 피해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막지 않으면 민주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8228님께서 의원님 깻잎 참 좋아하시네요. 네. 깻잎 먹고 말 조금만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3983님, 그러면 경선에서 이겼을 텐데 하는 분도 있습니다. 3983님은 여태 검찰 수사가 빈대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초과 삼간을 불을 놓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3님은 유성 간첩 조장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회의하고 반성의 의미로 사표 내고 했나요? 반성이라도 했나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핑계로 난리를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법을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이미 불가능한 일인데, 왜냐하면은 이 국민투표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주진우 기자 대한민국 떠나게 하자, 이거 국민투표 할 수 있습니까? 제 얘기를 안민석 국회의원 감독이 하자, 국회의원 이거 국민투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 요건이 있는 거예요. 예, 요건 있죠. 외교나 국방 통일, 네. 기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고 이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자, 검찰 정상화법, 이게 그냥 순수한 입법 사안인데 국민투표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바로 이거 요건 안 된다고 했죠. 아니다, 반박을 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법대 나오고, 그것도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찰총장 하신 대통령 당선자께서 헌법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네. 아니면 착각이나 실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툭 던져가지고 일종의 교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합의했다가 파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 검찰 정상화법,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이 이슈가 계속됩니다. 국민투표 검토도 뭐 의원님 비슷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상황에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강대강 대결이 벌어지기까지 권성동 의원이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혼자서 잘난 척
해서 이제 합의했다가 욕먹고 이제 앞으로 이게 감당하기 어렵게 생겼으니까 이제 파기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도 사과를 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필리버스터에서 검찰들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사과가 필요한 것을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검찰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뭐 네. 사람이 두 사람까지 지금 이거 자신들의 기획수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정치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 가고 부당한 수사 당하면서 아마 뭐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을 것이고 스스로 또 목숨 끊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게 다 어떻게 다 집계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 국회의원들을 위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 사면 요청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국정농단을 저지르고서 뭐 한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 하니까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면해줘. 사면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4년이나 이 감옥 살이 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조국 교수한테 들으니까 네. 같은 친구로서 제가 뭐 욕을 먹든 말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네. 저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67님께서 아무리 얼마나 큰 것을 감추려고 이토록 검수완박을 외치는지 몰라도 검사를 방범대원 만들지 말아야죠 얘기하는데 자 입법하더라도 유예 기간 동안 보완할 점도 있습니까? 저는 좀 인식이 잘못된 게요. 예. 경찰은 잘 못할 것이다. 네. 그런데요. 이 경찰의 이제 광역 수사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각 경찰서에는 이제 진영 수사대가 있고요. 이분들 수사 능력 뛰어나요.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뭐 통계 보니까 99.2% 거의 뭐 몇 건만 빼놓고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다 하고 있어요. 저 용산 참사 때 그 네. 앞에 계시던 안민석 의원이 있었는데요. 안민석 의원과 몸싸움하던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증한 화면에는 경찰이 유리한 것만 있고 안민석한테 유리한 건 다 사라졌었어요. 그때 억울함 당하셨잖아요, 경찰한테. 그럼 뭐 검찰한테는 더 억울한 걸 당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제 수사 능력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저는 경찰에 당해봤지만은 네. 그래도 수사 능력에 있어가지고는 경찰이 네. 과학적인 수사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면 말씀드릴 때요. 정말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박관천 경정인데요. 예. 이분은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알겠어요. 정치적 탄압으로 감옥을 500일 그렇죠. 살았는데 네.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꼭 좀 알겠어요.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네. 억울한 경우예요. 박관천 네. 경정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 네. 안민석 의원님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본격적으로 퇴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36km로 길어졌는데요. 안성에서 오산 사이와 기흥에서 수원 부근, 다시